지워지지 않는 기억. 이용희. 남편과 함께 사진반 수업을 가는 아침이다. 차창에서 내다보니 두 여자가 길을 걷고 있다. 그 둘의 모습과 걸음걸이는 아주 달랐다. 키가 크고 늘씬한 여자는 휘청휘청 가볍게 발을 떼어놓는다. 그 곁에 작고 조금은 통통한 여자는 두 팔을 앞뒤로 흔들어대며 기우뚱 걷는다. 아마도 키가 큰 여자의 발걸음을 따라가기에 바빴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나도 저렇게 걸어?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르겠다. 다시 물었다. 나도 저렇게 앞뒤로 팔을 휘저으면서 걷느냐고. 역시 대답이 없다. 계면쩍어진 나는 혼자 떠든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너는 여자가 그렇게 앞뒤로 팔을 휘저으면서 걷니? 얌전치 못하게 하셨거든. 그것도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아버지를 쫄쫄 따라 성묘도 가고 어른들께 인사도 다니면서 듣던 말이다. 아마도 치맛자락은 물론 한 줄로 따내린 머리끝에 댕기까지 춤을 추었을 것 같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다. 기억의 실마리가 풀리며 아버지가 그립고 뵙고 싶었다. 저 시면 아래에 깔려있던 그리움이 왈칵 눈물로 쏟아졌다. 나는 왜 아버지께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부끄럽고 죄송하기만 한 해안의 시간들이다. 그 시작과 끝 모두가 아프고 저려온다. 맛있는 것 한 번 더 해드렸어야 할 것을, 다정한 말 한마디 더 건네드려야 했을 것을, 차갑게 얼어있는 발 한 번 더 만져드려야 했을 것을, 허공에 꽂혀있던 아버지와 눈맞춤 한 번 더 했어야 하는 것을. 눈물은 그렇게 아쉽고 아픈 후회의 방울이 되어 흘렀다. 발이 차가워서 애쓰시는 아버지 발에 내 발이 뜨겁다고 비벼대던 밤은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나는 내 발이 뜨거운 것만 시키려 했지 아버지의 발을 덮이려 했어 본 적은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린 아이들과 지내는 나의 직장에 오셔서 마지막 세월을 보내신 아버지다. 외출을 해서 제때에 안 돌아오신다고, 또 누워만 계신다고 짜증을 부리던 나였다. 그렇게 아버지는 시간을 생각 없이 보내시는 것 같았다. 그때 아버지의 가슴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슬픈 여울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왜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까? 흐르는 눈물을 남편이 볼까 주먹으로 찍어낸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께서 어느 작가를 소개하신다. 작품도 이름도 낯설다. 그런데 스크린에서 열리는 그 작가의 작품이 정겹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반가움과 푸근함에 그 작품 속으로 빠져든다. 1928년에 황해도에서 출생한 최민식이라는 분의 작품이다.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가신 그분의 작품을 함께 감상한다. 사람을 주제로 한 수많은 작품들인데 흑백 사진이어서 더 향수에 젖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분의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 모습이 있다. 국수는 눈물의 음식인가 보다. 빗줄기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에 온갖 서민들이 국수가닥을 말아먹는 사진이 스크린을 채운다. 국수를 먹는 모습들이 주제가 된 작품은 슬프고 아프다. 국수가 주제인 그분의 작품 안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나의 어머니는 평안도 영변뿐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국수를 즐겨 만드셨다. 철이 들어서야 넉넉하지 못한 양식으로 식구들의 배를 채우려던 어머니의 마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밀가루 반죽을 해놓았다가 둥근 상을 펼쳐놓고 기다란 국수방망이로 밀어내신다. 그러면 둥글게 퍼져나가 상을 빈틈없이 덮을 만큼 커진다. 그 운동장만하게 커진 반죽을 밀가루를 하얗게 뿌려가며 접고 또 접으면 손목만큼 가느다랗고 둥글게 된다. 그것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 손 끝으로 누르며 싹싹 썰어가는 어머니의 몸짓은 예술 그 자체다. 지금까지 생존해 계셨다면 달인을 조명한 프로의 주인공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펄펄 끓는 멸치꿀묵에 도마 위에서 후를 털어가며 던지는 어머니의 모습이 부옇게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환하다. 그 위에 썰어놓은 반줌과 애호박 한 줌을 던지는 모습이란 식구들이 바라보고 서 있는 꼴대에 꼴을 넣는 모습 같다. 뚜껑을 덮고 아궁이 불을 끌어내고 뜸을 한 소끔 들이신다. 그때 담아내는 김치랑 양념간장은 어머니의 가슴속에서 피어난 사랑의 꽃을 꼿꼿이 하시는 것 같다. 자백이라는 질그릇에 바가지로 퍼 담아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마루로 오르신다. 후루룩 소리는 합창곡이 되고 식구들의 힘들었던 하루는 그 국수 그릇에서 확 풀어진다. 국수 그릇이 식기도 전에 비워지고 나면 하루의 보통이가 종알종알 밖으로 쏟아진다. 봉당에는 누렁이가 시침을 떼고 신발을 깔고 누워있고 초소한 약벌은 살금살금 빛을 쏘기 시작한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언제 하얗게 셀지 모르는 깊은 겨울밤이면 어머니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나가신다. 저녁을 먹은 지 한참이나 지난 시간에 빈속으로 잠을 청하느라 서운했던 눈들이 반짝인다.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동치미 국물에 하얀 소면이 한 줌씩 담긴 소반이 들어선다. 미처 마르지도 못한 어머니 손에서 받아드는 국수 한 그릇은 서운했던 배를 채워주고 콩콩 뛰던 하루를 푸근히 잠재운다. 이렇게 국수는 내게는 따끈따끈하고 푸근했던 기억만 남아있는데 오늘의 사진 작품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에 말아먹는 국수가 된다. 이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또 한 가닥 국수처럼 나를 휘감고 돈다. 진료소 소장일 때 일이다.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나가시자 허허로움을 달래시려고 막내딸인 나의 관사에 와 계시던 때다. 주민들과의 협의회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시골에 흔히 있는 간판도 없는 막국수집이다. 집에 홀로 남겨진 아버지께서 점심을 드시지 못하고 계신 것이 생각나서 자꾸 빈 젓가락질만 하다가 일어서며 주인에게 한 그릇을 싸달라고 했다. 지금 같은 포장기가 있을 턱이 없다.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국수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풀어보고 식고 뭉쳐져 있어 보기조차 민망하다. 부서지는 국수를 그릇에 담고 양념을 한다. 아버지는 내 마음처럼 엉켜있는 국수를 받아 드셨다. 맛이 어떠신지 엿줍지도 못했던 그날이 눈물 속에 어린다. 평안한 매일의 일상이다. 그렇지만 툭 끊어졌을 탯줄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였는지 문득문득 떠오르는 부모님의 생각들에 묻혀서 살아간다. 어느 사물이거나 또 어느 상황이거나
영영 지울 수 없는 부모님의 기억은 오늘도 나를 올곧게 세우신다. 그런데도 나는 모태에서 분리되지 못한 병아리인지 땅을 디디는 발걸음이 비척거린다.